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축구 선수 손흥민 씨 관련해서 최근 좀 시끄러웠던 사건이죠. 네, 그 금전 요구, 협박, 뭐 이런 사건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들입니다. 아, 네. 그 한 여성이 손흥민 씨 아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또 다른 남성까지 끼어들어서 결국 두 사람 다 구속됐다는 그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기사들 보면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또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비슷한 경우는 없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그 사건 시작이 작년 6월이라고 하죠. 네네. 20대 여성 A씨가 손흥민 씨한테 뭐 아기 초음파 사진 같은 걸 보내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한 3억 원 정도를 받은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쵸. 경찰이 그 여성 병원 기록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이력은 있다고, 네, 그렇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초음파 사진도 자기 거 맞다고 하고요. 아, 수술 기록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아이가 정말 손흥민 씨 아이였는지는 그거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사들을 다 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경찰도 지금 그 부분을 수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사실 별개 문제고 네, 일단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성이랑 또 아는 사이라는 40대 남성 B 씨가 나타나서 네, B 씨가 등장하죠. 추가로 7천만 원을 더 달라고. 그러다가 이건 뭐 받지는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미수.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어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그 시도 자체가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공갈 미수 혐의. 아, 시도만으로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두 사람 A씨랑 B씨 모두 뭐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B 씨 행동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기사 보니까. 네, 좀 그렇죠. 손흥민 씨 쪽에서 이 추가 요구 7천만 원 요구를 거절하니까 지난 4월에 뭘 했냐면 여러 언론사들한테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언론사예요, 직접? 네, 제목이 뭐 손흥민 선수 제보 내용 이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건 뭐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던 걸까요? 정황상 그렇게 보이죠. 뭐 자기한테 증거 자료가 있다, 사례금을 주면 연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다로 기사에 나와요. 그런 식의 접근, 이게 참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그 B씨가 언론에 접촉한 건 아마도 손흥민 씨 측을 좀 더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돈 요구가 안 통하니까 여론이나 뭐 평판을 이용해서 흔들어 보려고 했을 가능성이요. 아, 압박수단으로. 네. 실제도 몇몇 언론사에서 그럼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연락을 딱 끊었다는 내용도 있는 걸 보면 진짜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협박의 강도를 높이려던 행동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경찰은 뭐 두 사람 휴대폰 같은 거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계획한 건지 뭐 이런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 입장은 명확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신을 했든 아이 아빠가 누구든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돈을 달라면서 협박한 그 사실 자체가 문제다. 이게 범죄다. 뭐 이런 거죠. 네, 핵심은 그거죠. 협박 행위 자체. 근데 이런 식의 사건이 유명인들한테 유독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비슷한 사례들도 있던데요. 맞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그 김하성 선수 사례가 있었잖아요. 메이저리그 가기 직전에 팀 동료였던 임혜동 씨한테 계속 뭐 사생활 폭로하겠다 이런 협박받으면서 돈 요구당했다고 알려졌죠. 아, 맞다. 그 사건도 시끄러웠죠. 네. 그리고 또 배구 선수 김요한 씨도 선수 시절부터 알던 스태프였는데 나중에 방송 활동할 때 매니저 역할하던 사람한테 비슷하게 협박당해서 2억 원 넘게 뜯겼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2억이요? 와. 이게 보면 가해자가 뭐 김하성 선수 경우는 팀 동료, 김요한 선수 경우는 매니저 이렇게 내부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번 손흥민 선수 건은 외부 인물이고요. 관계는 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해요.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평판, 이걸 약점으로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확실히 공인이라는 위치가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자료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손흥민 씨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여성에 먼저 3억 원을 받아갔고 네. 그 후에 다른 남성이 끼어들어서 추가로 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언론 접촉 시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결국 구속된 상태고
경찰은 여성의 임신 중절 이력은 확인했지만 친자 확인보다는 협박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 중이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하성, 김요한 선수 사례처럼 유명인들이 이런 사생활 빌미 협박에 얼마나 취약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셈이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 사건들을 보시면서 공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또 협박죄는 어떨 때 성립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명 하나 던져볼 수 있겠네요. 그 B 씨가 언론사에 접촉했던 것처럼 만약에 돈을 줄 테니 유명인의 사생활을 제보하겠다. 이런 연락을 언론사가 받으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이걸 다뤄야 할까? 그건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쵸. 저희가 본 자료에 뭐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언론 윤리와도 관련된 문제겠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